자, 이번 사건 한 유튜버가 제보를 해주셨네요. 네, 피해 유튜버인 제보자는요, 2019년에 다니던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일상을 보여주거나 생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시청자가 10,000명이 됐었다고 하고요. 좀 나름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누군지도 모르는 한 조폭 유튜버로부터 좀 황당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60대 남성인 조폭 유튜버였고 이 피해 유튜버에 대해서 호빠 출신이다. 여자들을 가지고 논다. 또 유부녀 시청자와 불륜을 하고 여자들한테 나체 사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긴 했지만 모두 거짓이고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에 대응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폭 유튜버가 한 여성을 자신의 방송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피해 유튜버랑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계도 아닌데. 네,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래서 유튜버는 실제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또 슬아의 아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방송을 해대니까 이 피해 유튜버는 직접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그 자칭 조폭 유튜버를 찾아갔답니다. 자, 과연 방송 카메라 뒤에서 싹싹 빌면서 좀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튜브, 예, 찾아갔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나니까, 네. 야, 나와라, 제가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랬더니 이제 4명이 나와서, 네. 이제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죠. 제 머리카락 그런 영상들이 다 있어요. 저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면서, 네. 이제 너클로 이제 그날 폭행을 한 거예요. 너클로 사람을 때려요? 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조폭 유튜버 운영하는 카페로 갑니다. 2019년 10월 29일입니다. 가서 좀 나와라,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당시 이 조폭 유튜버하고 아내, 딸 몇 명이 같이 나와서 이 피해 유튜버의 팔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철제 너클을 끼면서 머리를 가격을 했는데 5분간 그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CCTV에 그 고스란히 폭행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이것처럼 머리에 피도 나고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 사람도 엮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해 유튜버 나가면서 이 조폭 유튜버한테 이런 방송을 좀 하지 마라. 앞으로 더 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고 이후에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더란 겁니다. 또 거짓 방송을 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내 아내 때렸잖아. 자, 그 자칭 조폭 유튜버 방송 직접 한번 보시죠. 방송 중이니까 집사람은 방송방해 못하겠다고 나가서 왜 욕하고 그래? 그리고 거친 얘기했더니 뭐야 하면서 와서 술 처먹었어요. 근데 모가지를 잡고 흔들고 거기서 구타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에 앉아있다가 밖에서 악소리가 나고 욕하는 소리가 나서 창문 보고 문 열고 보니까 그 집사람이 누워있어서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급하게. 자, 또 어떤 일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유튜버들 얘기 좀 그만 좀 방송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단 형사 사건이고요. 최근에 또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해드리는 건데, 자, 양 변호사님, 보조시 저렇게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 저 사람은 딴소리를 하네요. 딴소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2달 정도 뒤에 피해자를 저 조폭 유튜버 가해자가 고소를 한 겁니다. 뭐냐면 이 아내를 이 유튜버가 찾아와서 폭행하는 바람에 이 무릎에 멍이 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기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는 그 건물 2층에서 방송 중이었는데 아래층이 하도 시끄러워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저 유튜버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무릎에 멍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폭행을 저지르고 고소를 당할 그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걸 무마한답시고 먼저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상대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또 자기 지인한테는 저거 CCTV 다 증거만 없애버리면 된다, CCTV 지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저 조폭 유튜버의 아내란 사람도 남편하고 부참 무슨가 봐요. 상해 진단서 내면서 내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CCTV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스란히 저 카페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었고 진술도 있었고 CCTV 영상도 있었고, 사실은 밝혀진 거는 오히려
저 조폭 유튜버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잘못 때려서 자기 아내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멍이 든 거예요. 자, 조폭 유튜버 아내를 상대로 이 피해자는 고소를 했습니다. 자, 고소를 당하면 아이고 죄송해요라고 했을까요? 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 자칭 조폭 유튜버 경찰서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잡지만 해 이제. 어? 잡지 마. 나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들어왔고. 어?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니들한테 왜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하셨냐고? 네가 왜 잠깐 넌 절로 가. 말동시대에 들어가야 되고. 아이 지금 야 쓸데없는 얘기 좀 반말이야 빠졌는 게. 너 때려부지 말라니까? 니네들이 경찰이야? 그러니까 이태원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서 니들 이 지. 선생님은 일전이에요, 이태원 아니에요. 왜 나한테 끄라고 그래? 왜 강제로 그래? 당신들은 치고도 되고 난 꺼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네. 뭐 물론 본인을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저 짓을 경찰서 안에서 한 거군요, 방금. 그렇군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조절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어를 할 수 없나 본데요. 이 사람을 상대했던 한 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정말로 악성 민원 제1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고소를 할 때는 되게 고분고분하대요. 근데 본인이 고소를 당할 때는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경찰한테도 세금 갈갈 먹는 좀비 집단이다, 뭐 부패 집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 넣어봤자 우리 아내가 계속 방송할 거고 나 후원하는 분들은 계속 후원금을 넣어줄 거다. 그러면서 내가 고소한 사건만 700건이 넘는다라면서 이제 그 형사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형사들께서는 이 한 유튜버의 수익 활동에 우리 공권력이 낭비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고소를 했던 현직 경찰들 중에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방송 출연이 많으신 어떤 현직 경찰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좀 소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다행히 뭐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았어요. 조폭 유튜버하고 그 아내까지 받았는데 둘 다 실형이 떨어져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부부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잘못했으면 둘 다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명만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이 재판부가 봤을 때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해서 조폭 유튜버는 징역 2년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6개월 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알고 보는데 문제는 그날도 선고되는 그날도 새벽에 음악 틀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또 판결문에 보면 사실은 전과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2015년 이후에 6건의 상해 모욕 명예훼손죄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되게 좀 심각한 거는 1997년에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경찰들 사이에서는 마약 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은 폭행을 일삼다가 유튜버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칭 조폭 유튜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완전 뭐 엉터리는 아니었네요. 저런 이력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폭 유튜버란 말이 거짓말도 아닌데 결국 이런 짓을 왜 했냐? 돈 때문이겠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보는 방법도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유튜버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거친 욕설 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데 그걸 콘텐츠랍시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후원 받은 거. 저는 저 얘기를 뭐 전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냈던 거예요. 2020년 1월부터 5년 동안에 그렇게 벌어들인 슈퍼챗이 5억 8,900만 원이라고 하고 얼마요? 5억 8,900만 원이요. 그거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슈퍼챗으로 남는 거고 거기 보면 화면에 계좌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번호로 직접 보낸 사람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수억에서 어쩌면 수십억까지 달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돈을 보니까 그 돈을 또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음해하고 저렇게 시비를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건데 피해자도 이번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방송이 재밌나요? 아니 뭐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뭐 100번 양보해서. 돈은 왜 보내세요 진짜? 네?